선생님 안녕하세요. 교과서로 떠나는 비상한 여행 첫 번째 장소인 경주까지 오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시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 바닷가도 이쁘고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동해 바다라서 반짝이는 것도 그렇고 뒤에 저기 바위도 너무 웅장하지 않아요, 뭔가?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노천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문화재가 많은 경주는 남산을 비롯해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사방 어디를 가도 역사와 문화, 선조들의 숨결이 배어 있는데요. 퀴즈 나갑니다. 지금의 경주 지역에 신라를 세워 점차 세력을 넓혀 나간 왕은 누구일까요? 박혁거세요. 네, 맞습니다. 이곳 경주의 박혁거세는 신라를 세웠습니다. 이후 진흥왕은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 간 경쟁에서 신라가 주도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퀴즈입니다. 당을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문무왕. 정답! 바로 이곳과 관련이 있죠. 이곳은 사적 158호 경주 문무대왕릉으로 신기하게 바다에 있는데요. 삼국 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이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불교식에 따라 화장하여 유골을 동해에 묻으면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묻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데요. 돌아가시면서도 나라를 사랑한 마음이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퀴즈인데요. 교과서를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삼국통일 과정. 정답. 고구려 멸망. 그리고 백제 멸망? 아니야? 반대인가? 백제 멸망, 그다음에 고구려 멸망. 그리고 신라군이 이건 잘 알아요. 당나라군. 신라군이 당나라군을 물리침.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 정답입니다. 저희 같이 인정해 주시나요? 모두 인정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경주와 어울리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기대되는데? 뭐죠? 기대되시죠? 네. 시범빵? 콩나빵? 꼬막 비빔밥. 선물 마음에 드시나요? 다른 두 분은 다 귀족 옷 이런 거 같은데 왜 전 전 좋은데요? 저는 어디 좋아요. 네, 저도 농사 짓는 거 좋아해서. 신라로 온 것 같은데 지금?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 개 더 준비했습니다. 교과서 들어있는데요? 여기 가볼까요 그러면? 가볼까요? 자, 이곳은 불국사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불국사에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2016년 지진에도 불국사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요. 뭐죠? 뉴스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랭이 공법.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랭이 공법이요? 이 과학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랭이 공법은 돌 위에 다른 돌을 쌓을 때 맞닿은 두 개의 돌이 맞물리도록 위쪽의 돌을 깎아 쌓는 방법이래요. 빈틈없이 맞물린 두 개의 돌은 흔들림에 강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불국사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해줬다고 하네요. 저번 지진도 아마 이 그랭이 공법 때문에 안전하게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그랭이 공법 같지 않나요? 깎아서 쌓은 것 같아요. 네.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도 지진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든 이 선조들의 지혜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불국사를 한 3번 와봤는데 이 교과서 아니었으면 저런 걸 제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그랭이 공법이 튼튼하고 그만큼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네요. 퀴즈입니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은 신라를 대표하는 석탑으로 석가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곳에서 발견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물일까요? 저 이거 아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보탑은 독특하고 화려한 모양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석굴암은 신라인의 과학기술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용배쌤이 설명해 주실까요? 비상교과서, 사회교과서에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석굴암은 이 화강암을 다듬어 쌓아 만든 석굴 모양의 절이고요. 이 석굴 안에는 한가운데 이 본존불을 놓고 주변엔 다양한 조각이 있는데요. 조각 솜씨가 아주 정교하다고 하네요. 또 이 내부 구조가 이 본존불에 정확하게 이 수학적 비례가 적용되어 있대요. 둥글게 또 이 쌓아 올린 천장은
매우 정교해서 이 신라의 우수한 기술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강암을 이렇게 세밀하게 심지어 돔 모양으로 쌓아 올린 거잖아요. 와, 이 기술력은 정말 당시 신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조차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내부에 작은 틈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 순환을 시켜서 마치 요즘에 가습기, 제습기 마냥 이 바닥에 시원한 물줄기를 해서 자동적으로 이 습한 기온이 아래쪽으로 모이게 해서 이 습기를 빼주는 그런 과학 기술도 응용했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이 이 석굴암이 약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꼼짝없이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되게 우수한 기술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다음 어디로 갈까요? 벌써 또 기대되는데요. 궁금해요. 네. 얼른 이게 가봐요. 네, 빨리 볼 게 가볼까요? 얼마나 많은데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 빨리 가봅시다. 갑시다. 이곳은 옛 황룡사가 있던 황룡사지인데요. 이곳에 있던 유명한 목탑의 이름을 아시나요? 제가 교과서에서 언뜻 봤었거든요. 황룡사 9층 목탑. 선덕여왕이 이웃나라가 쳐들어오지 않기를 기원하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탑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와 엄청 넓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해. 그러네요. 네. 이 목탑에 무슨 일이 더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내용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와. 이야. 크기가 무려 꼭대기까지 포함하면 80m나 된다고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무려 35층. 35층이요? 네, 35층 높이. 그 시대에 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제가 사는 곳도 35층이 안 되거든요. 와. 1000년 전에 이 신라 사람들이 그것도 나무로만 건물을 지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 없잖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게 바로 고려와 몽골 전쟁 당시에 아. 몽골군이 침입해서 모두가 다 불타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죠. 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넓은 터로만 남아 있어서 그 당시에 황룡사 9층 목탑이 얼마나 컸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늠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네요. 와, 아파트 35층이면 목이 아프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신라, 특히 이 경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했던 도시였는지, 얼마나 큰 문화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장소로 가볼까요? 비도 오고 하니까. 편안하게 그럴까요? 한 번에 가시죠.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갈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여기가 어딜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뒤에 보이는 유물이 무엇인지 아는 선생님 계실까요? 분황사 모전석탑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어떤 의미가 있는 유물일까요? 신라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벽돌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 쌓아 올린 것이 특징이고 모전이 바로 벽돌 본뜸이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모전석탑이 9층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7층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현재는 3층까지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모전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현재 터만 남아 있는 분황사와 같은 시기에 선덕여왕 시절에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조각상이 보이죠? 네. 이게 보기에 되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되게 힘차 보이는 인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인왕상 조각은 이 7세기에 이 신라 시대의 조각 양식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로만 봤는데 되게 새롭고도 신기한.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정말 벽돌로 쌓은 듯한 느낌입니다. 맞아요. 여기가 또 분황사 터잖아요. 네. 여기도 절이 남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종도 한번 구경하러 가보죠. 이 종을 울리는 사람은 번뇌가 사라지며 지혜가 생겨나고 고통을 여의며 정신 통일이 쉽게 이루어진대요. 1,000원을 내면 된대요. 오! 하늘에서 1,000원이 와, 부처님께 씁시다. 와, 너무 소리가 좋은데요? 밖에 나오니까 또 우리 황룡사랑 또 연결돼 있네요. 첨성대에 왔습니다. 첨성대에 온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첨성대. 와 진짜 초등학생 때 체험학습으로 온 거 이후로 처음인데요. 와,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제 눈높이에 좀 닿는다.
이제 좀 보인다 싶은 느낌이네요. 좀 뭐 저는 첨성대보다는 불국사를 좋아하니까 음. 네. 여기 첨성대를 좋아하시는 채연 쌤. 저는 그토록 제가 바라던 첨성대에 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불국사 석굴암 세계문화유산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얼마나 첨성대가 많이 나왔는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4학년 1학기 사회과학, 그리고 4학년 미술, 5학년 2학기 또 사회 교과서, 그리고 사회과 부도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이렇게 첨성대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나와 있습니다. 첨성대는 돌을 들여 쌓아서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예요. 또 제일 아랫단부터 12단까지는 안쪽에 자갈과 흙이 채워져 있어요. 자, 꼭대기에 우물 정자로 놓인 정자석은 돌이 서로 엇갈려 있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첨성대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구조 덕분에 첨성대는 지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첨성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아까 우리 무구정과 대다란 일경은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었잖아요. 우리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예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교과서 본문에 실려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교과서에 첨성대로 게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만큼 첨성대는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귀중한 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대릉원입니다. 황남동에 있는 신라시대의 고분군으로 대릉원 지구로 불리우는데요. 대릉원이란 이름은 미추왕을 대릉에 장사 지냈다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딴 것입니다. 신라시대의 왕, 왕비, 귀족 등 무덤 23기가 모여 있습니다. 특히 무덤을 발굴할 때 신라 문화 정수를 보여주는 금관, 천마도, 유리잔 및 각종 토기 등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 출토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금관, 금제 허리띠 등 금으로 만든 유물이 많이 발견되어서 신라의 섬세한 금속 공예 기술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곳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 수학여행을 오신 기억이 있나요? 제가 수학여행 와서 이 금관을 봤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야 무엇의 나라라고 알고 계시나요? 철의 나라죠? 가야가 철의 나라라면 신라는 금의 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라에서는 금이 많았고 그 금을 이용해서 만드는 세공 기술, 장식품의 세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또 금관에는 금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 장식이 함께 달려있죠. 그 당시에 유리를 녹이고 세공하는 기술이 신라가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가 출토됐냐에 따라서 그 무덤의 이름이 정해지잖아요. 금관이 나와서 금관총, 네.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 사실 저는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오늘 온 김에 한번 구경도 해보고 싶고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꼭 한번 구경하고 가야죠. 네, 그렇죠. 엄청 높고 넓어요. 밖에서 봤을 땐 작은 줄 알았는데 엄청 크네요. 저기 금관도 있고요. 그러네요. 천마총이라가지고 천마도만 있을 줄 알았는데 허리띠도 있고. 여기도 금장식들이 엄청 많이 있네. 여기 있네요. 천마도. 말 안장 쪽에 밑에 다는 장식품이었네요. 와, 다 금이에요. 다. 발걸이도 금으로 돼 있어요. 이거 말 안장 앞뒤 가리기. 배 앞뒤에. 네. 이거는 뭐야? 말 방울이는 신라 시대의 정수예요. 정수. 위에서부터 금관 그리고 금제. 여기 보세요. 금제 허리띠, 칼, 신발도 전부 금입니다. 얘 모자의 금제 관식이래. 지금도 이 유리를 만들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보면 신라가 주변 나라들과 얼마나 많이 교역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본산 경호, 그리고 위에 보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유물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영향을 받아 만든 유리 구슬들, 왼쪽에 보시면 서아시아, 중동 지역 영향을 받아 만든 유리 제품들.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했는지 그 당시에 신라의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동궁과 월지입니다. 비 오는 동궁과 월지 어떠신가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소나기가 떨어지는데 비 바람을 벗삼아서 뛰노는 게 또 이 시대의 풍류 아니겠습니까? 풍류.
비 소리 들으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도 보면서 하는 게 또 정감 있네요. 비가 오니까 뭔가 더 느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데요? 네, 이곳은 통일신라의 별궁터로 신라 문무왕 때에 조성된 인공 연못입니다. 본래 회의나 연애를 하던 곳이었던 임해전 혹은 안압지라고 불렸는데 안압지라는 명칭은 조선 초 문헌인 동국 여지승람과 동경잡기에서 이미 폐허가 되어 갈대가 무성한 호수에 기러기와 오리들이 날아드는 모습에서 안압지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궁과 월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여기서 동궁은 통일신라 시대에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되어 이름이 붙은 것이고 월지는 1980년 이곳에서 발굴된 토기 파편 등의 신라 시대의 월지라고 불렸다는 점으로 근거하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냥 경치만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었네요. 또 이 동궁과 월지가 또 유명한 게 야경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뻐요, 진짜. 여기는 제가 예전에 그쵸 말하기 싫지만 예 정말 이쁘고 야경은 정말로 저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특히 이 연못에 비치는 이 건물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선생님들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주 여행 어떠셨나요? 교과서를 펼치고 그 안으로 여행을 떠난 하루였어요. 함께 걸으니 더 특별했어요. 저는 이 교과서로만 보던 장소를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아요. 교과서로 떠나는 비상한 여행 경주편. 정말 배움이 있는 멋진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벌써 다음 여행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교과서로 떠나는 비상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